부산외국어대학교 이제 이탈리아과의 윤종태입니다. 먼저 그 뭐 이탈리아 맛보기 강좌를 통해서 이렇게 이탈리아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상당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뭐 그 이탈리아는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수 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 이제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제 언어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특수외국어의 정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용하는 세계 인구는 많지만 다른 이제 주요 외국어만큼 인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제 이런 언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탈리아어는 이제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곳은 저희 부산외국어대학교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여기에서만 이제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제목으로 링구아 이탈리아나 이렇게 해놓고 특수 외국어인 듯 또 뭐 아닌 듯한 이탈리아어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탈리아어가 특수 외국어지만 이게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외국어 순위에서 한 몇 위 정도 될 것 같죠? 네.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외국어 순위에서 5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5위권. 그래서 이게 뭐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워싱턴 포스트가 발표한 세계 언어 사용 현황을 보면 물론 이제 세계에서 가장 수강생이 가장 많은 언어는 단연코 영어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어를 제외하고 제2외국어로서 학습자가 가장 많은 언어는 이제 프랑스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어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스페인하고 독일어가 비슷하게 여기 14.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450만 명인 것 같습니다. 1450만 명. 하지만 이제 이렇게 뭐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다음에는 이탈리아어가 800만 명으로 이제 이탈리아를 배우는 그 학습자 수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일본어가 그 다음 순인데 사실 일본어보다 그 차이가 갭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그 학습자 수가 5위권 안에 이제 외국어로서 이렇게 항상 순위에 들어가는 언어라서 아마 이게 세계 언어 학습에 관한 기준으로 보면 이탈리아는 아마 이제 특수 외국어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워낙에 예전부터 독일어, 프랑스어 뭐 이런 학습자들은 많았지만 이탈리아는 이제 그렇게 저변이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 외국어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뭐, 2018년에 이제 가장 많이 배운 그 외국어에 포함되는 통계인데, 이거는 브리티시 컨슬 해갖고 이제 영국 문화원에서 이제 낸 통계인데, 여기는 뭐 순서가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역시 이탈리아는 영어를 제외하고는 한 3위권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게 이제 2009년 자료이긴 하지만, 미국의 대학교에서 등록한 학생 숫자로 봤을 때, 이탈리아는 이제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 이게 이제 수어인데, 수어를 상당히 많이 배우나 봐요. 수어 다음으로 하여튼 5위권 안에 이탈리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공식적인 통계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또 두얼링고라고, 이렇게 우리 언어 학습 어플리케이션, 이거를 이제 많이 이렇게 해갖고 언어 학습자가 상당히 많이 접속하는 그런 콘텐츠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또 통계 낸 거에도 이탈리아는 이제 5위권 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 말씀을 꼭 뭐 드려야 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탈리아를 배우지만, 특수 외국어로 배우지만, 또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이제 이런 언어를 학습하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의 뭐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제 그 로망서입니다. 로망서. 로망스 하면은 뭐 낭만적인 언어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링구에 로만스 하면 이 라틴어로부터 이 파생된 언어를 이제 로망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파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예전에 라틴어로부터 이렇게 그, 뭐, 각 지역의 현지 소고를 거쳐서 현재의 이제 유럽의 언어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언어들이거든요. 군데군데 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 있어갖고 그 로망스어가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스크어라든지 또 라디너라든지 이런 지역은 있고요. 그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이게 공용어로서 이렇게 인정되는 로망스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또 뭐 로망스어라고도 하지만 또 그 링구의 네오라틴에 갖고 이제 신라틴어라고도 합니다. 신라틴어. 우리 뭐 로망스어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프랑스어 또는 뭐 스페인어 뭐 이런 언어죠. 이탈리아도 이제 마찬가지로 신라틴어, 로망스어에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로망스어 가운데, 신라틴어 가운데 사실 이탈리아는 그 다른 로망스어보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이런 언어들보다 이제 문학으로서의 발전이 상당히 좀 늦었습니다. 프랑스어라 이런 데는 문헌이나 보면 아니면 이제 문학 작품에 그 처음에 프로방스어라든지 이런 게 사용된 시기가 훨씬 빠른데 이탈리아는 이제 900년 중반경에 뭐 문학 작품도 아니고 뭐 재판 기록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고 문학 작품에 사용된 거는 뭐 상당히 늦었는데 근데 하지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탈리아는 이제 1300년대에 오면 이게 이탈리아어가 문학어에 사용되는 게 획기적인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이제 1300년대에는 그 당시에 인근의 다른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었던 그 아주 유일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이 그림 보고 아실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누군가? 네. 네. 뭐 아마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아마 아실 겁니다. 단테 그리고 이제 페트라르카 뭐 제가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름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단테, 페트라르카, 또 보카치오. 그리고 뭐 단테 하면 신곡이고 그죠? 보카치오 하면은 이제 뭐 데카메론 이렇게 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위대한 세 명의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언어를 사용할 때 라틴어로부터 나온 소고 가운데 이 세 사람이 다 피렌체 인근 출신이고 피렌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렌체 언어에 이제 바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문학 민중어 또는 나중에 이제 이제 뭐 이탈리아 구어가 되는데 이 이탈리아 구어의 이제 조종자가 되게 되죠. 사실 이제 이탈리아는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가 통일이 1861년에 와서 상당히 늦었거든요. 그래서 피렌체어는 이탈리아의 뭐 넓은 지역에서 사용된 게 아니라 피렌체를 중심으로 그 인근에 있는 이 토스카나 지방 그렇게 아주 사용 범위가 넓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 세 명의 위대한 작가들 때문에 이탈리아가 통일됐을 때 이탈리아 전역을 한 군데로 이렇게 한데 통일시켜주고 언어적 통일성을 이제 그 찾을 때 바로 이제 피렌체어가 보기로 이렇게 떠오른 거죠. 물론 나중에도 이제 1400년대, 1500년대 이렇게 지나면 피렌체어가 또 이탈리아어가 계속해서 이제 다른 외래어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이탈리아가 이제 뭐 스페인뿐만 아니라 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의 또 지배를 받거든요. 북부 지방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언어가 자꾸 변질되고 막 그러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뭐 한국 어학회처럼 이탈리아 어학회가 1600년대쯤에 그런 어학회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어학회에서
항상 이제 이탈리아의 표본을 이 1300년대의 위대한 작가들의 어휘, 이런 위대한 작가들의 표현에서 이제 찾아서 그거를 계속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탈리아어가 좀 타락하고 다른 외래어 영향을 많이 받으면 항상 돌아갈 수 있는 모범이 본보기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이제 이탈리아는 사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특징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2020년, 22년이지만 지금 현재 이탈리아어랑 1300년경에 이 단테가 사용했던 그 토스카나어, 피렌체어랑 물론 차이는 있지만 다른 세계 어느 나라 언어보다도 그 차이점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뭐 지금 현재 영어권 화제라고 하더라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이제 잘 해석하거나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단테의 신곡 1300년대의 작품도 현대 이탈리아의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조금 이제 뭐 어느 정도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탈리아는 700년 전의 언어랑 지금의 현재 언어랑 가장 변화가 적은 언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같은 맥락이기도 한데 또 이탈리아는 이제 언어가 보통 언어 변화라는 게 사실 자연스럽고 또 시대를 따라가면 그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하는 건데 사실 이탈리아의 언어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기보다는 한 문학어의 모형의 영향을 계속 받아왔고 그 원형을 잊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온 인위적인 언어, 그러니까 인공적인 언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아주 이탈리아의 아주 중요한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단테입니다, 그죠? 우리 단테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il padre della lingua italiana, 이탈리아어의 padre, 잘 모르시겠죠, 그죠? padre,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그죠? 그래서 어머니는 없습니다. 근데 이탈리아의 아버지 하면 바로 이제 이 단테를 말하죠, 단테. 위대한 시인이기 때문에 그냥 시인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또 이탈리아어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 단테가 그 당시에 예전에 사용했던 이런 언어들, 표현들, 어휘들이 지금도 이제 그대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많은 부분들이 별 변화 없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뭐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표준어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노 스탄다르드라고 하는데 이탈리아노 스탄다르드. 사실 이제 표준어는 이게 정확하게 뭐 나라마다 정해진 규범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된 표준어의 개념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가 이제 법으로 정해 놓은 그 언어 규범이라고 쓰는데 모든 국민이 이제 뭐 공통적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기로 약속한 거죠, 약속.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탈리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탈리아 통일이 1861년에 와서야 지리적 정치적으로 통일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이탈리아의 통일된 언어에 대한 뭐 개념 이런 게 이제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탈리아에서 표준어의 정의는 정확하게 기술하기가 지금도 쉽지가 않고요. 또 표준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뭐 지리적인 분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뭐 어떤 지역 사람들은 표준어를 쓴다. 이렇게 말하기도 또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보면 지금 현재 이탈리아 표준어를 완벽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 성우라든지 아나운서, 배우 이런 뭐 전문직 종사자뿐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정도로 아직도 이제 지역과 개인 사이에 많은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집에 와서 이제 표준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쓸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표준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벌써 뭐 1950년대 이때 자료에 의하면은 표준어를 쓸 수 있는
인구가 한 20%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그때부터 한 70년이 지났고 또 뭐 학교 교육이라든지 대중매체 이런 거의 도움으로 표준 이탈리아를 구사할 수 있는 인구가 아주 많아졌죠. 거의 대부분은 뭐 구사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쓰는 게 아니라 하지만 이제 집이라든지 뭐 집 안이라든지 또 뭐 친한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는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이탈리아 각 지방에는 뭐 표준어가 아닌 이런 각 지역의 이제 언어가 거의 뭐 다른 언어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런 지역 언어들도 이제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이탈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뭐 라 돌체 링구아 그랬는데 돌체가 이제 뭐 달콤한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탈리아는 뭐 음악 언어이기도 하고 그죠? 뭐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음악 용어들이 다 뭐 이탈리아어인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탈리아가 언어가 부드럽다. 또 음악 오페라라든지 이런 데 이탈리아가 사용되는 이유는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게 대부분이 이제 모음으로 끝납니다. 이탈리아 단어는 한 문장 내에서도 그런 각각의 그 어휘 형태라든지 문법 형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모음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부드럽고 음악하기에 노래 부르기에 상당히 적합한 언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아까 뭐 이탈리아가 특수외국어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의외로 이탈리아가 외래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사실 그 자세히 보면 우리 외래어에 뭐 프랑스어라든지 독일어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탈리아 어휘가 외래어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물론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것, 또 음악과 관련된 것 이런 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이탈리아에서 유래된 이런 외래어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몇 가지만 이제 예를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탈리아는 아까 뭐 음악하기에 좋은 또 뭐 부드러운 언어라고 했는데 또 이탈리아는 이제 주어가 탈락될 수 있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주어가 이제 우리말도 우리나라 한국어도 주어가 탈락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세계 언어 가운데는 주어가 탈락되는 언어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이하게 이탈리아 주변에 있는 뭐 그 프랑스어라든지 독일어, 영어 이런 데는 주어가 탈락되지 않는데 이탈리아는 이제 또 주어가 탈락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발음이 부드럽기도 하지만 이탈리아는 이제 그 단어 자체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탈리아는 이제 링과 포네티카라 그러는데 문자랑 글자랑 발음이랑 거의 대부분 1대1 대응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뭐 몇 가지 C 발음이랑 G 발음 이 정도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발음이 1대1 대응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가르쳐 드리지 않아도 여기 뭐 대학생 이상으로 성년이 된 분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따라 읽으면 이탈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굳이 이제 읽어 드리자면 뭐 발레리나 이러면 여러분 발레리나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뭐 소음이 여러분 목소리를 못 들으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발레리나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에서 아로 끝나면 대부분 여성입니다. 여성. 그래서 발레리나는 춤추는 여자를 얘기하고 발레리노는 발레리노. 이거는 이제 춤추는 남자를 의미하죠. 이탈리아의 특징이 이제 형용사도 그렇고 명사도 그렇고 성이 있는데 중성은 없습니다만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지는데 남성은 대부분 이제 오로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읽으실 수 있겠죠. 이탈리아 발음은 아주 간단하고 5분은 좀 과장되지만 수업 첫날하면 1시간 안에 이탈리아 발음을 다 읽으실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피아노 또는 뭐 피아노 포르테 그죠? 삐자. 다만 이제
B 발음이 이제 된 소리로 발음이 나죠. P자가 아니라 B자 이렇게 발음이 나죠. 이 C 발음도 그 발음이 납니다. 된 소리로. 까사, 까사.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단어인 것 같아요. 또 뭐 알레그로. 이게 음악 용어이기도 한데 알레그로. 이게 이제 뭐 즐거운, 유쾌한 이런 의미죠. 아모레. 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1대1 대응 안 된다고는 얘기는 못 드리지만 이제 GH 발음이 그 발음이 나는데 이런 것만 몇 개만 이제 규칙을 익히시면 이탈리아로 발음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파게티라든지 이거 읽으면 비바체 그죠? 라떼 아시죠? 라떼. 이게 뭐 우리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할 때 그 라떼입니다. 우리 뭐 카페에 가면은 라떼 시키잖아요, 그죠? 라떼. 이게 이제 사실은 라떼는 카페 라떼. 우리는 이제 카페에서 커피점 가서 시키는 라떼는 카페 라떼고 원래 라떼는 이제 우유란 뜻이거든요. 우유. 그죠? 시간상 이거 다 할 수는 없고요. 그죠? 또 브라보 이거 아시겠죠? 브라보. 자, 이거는 이제 브라보는 남성명사 단수 앞에 붙는 형용사거든요. 브라보. 그러니까 어떤 가수가 남자 가수가 독창을 해서 노래를 잘 불렀으면 브라보 이렇게 하죠. 브라보. 하지만 여자 가수가 혼자 독창을 잘했다 그러면 브라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라 그러면 브라바, 브라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조건 다 브라보라고 하는데 그거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죠? 브라보, 브라바. 뭐 남자들이 여러 명이 노래를 잘 불렀다고 하면 브라비, 브라비 이렇게 이 단어 형용사 또 명사의 단어의 어미 제일 마지막 단어의 어미가 주어의 성가수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형태를 달리하게 되죠. 여러분 뭐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여기 이런 단어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고 발음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규칙을 익혀야겠죠. 지엔네 발음은 우리나라 한국어의 발음이 있습니다. 그 녀석 할 때 뉴 발음이요. 뉴. 라사냐라고 그러죠. 라사냐. 뭐 나머지는 이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카페, 또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이런 표현들이죠. 요거 여러분들 읽으실 줄 아시겠죠? 지 발음이 요게 한 가지 소리 안 나고 두 가지 소리 나는 뭐 몇 개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지 다음에 이 애가 오면 구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겔라또가 아니라 젤라또가 되겠죠. 젤라또.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일상생활에 접해봤던 이런 이탈리아 단어들만 잘 읽어도 이탈리아 발음하는 거는 바로 뭐 그날 1시간 안에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도 읽으면 뭐야? 프리마 돈나면 프리마 돈나.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자라는 뜻이죠. 첫 번째 여자. 이게 뭐 자기가 사귀었던 첫 번째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오페라라든지 연극에서 주인공을 말합니다. 첫 번째 퍼스트 워먼을 얘기하죠. 첫 번째 여자 주인공을 얘기합니다. 프리마 돈나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탈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소나타라든지 소나타는 이제 악기로 연주하는 이제 기악곡이 되겠고요. 깐타타는 이제 성악으로 노래하는 이제 성악곡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뭐 음악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이탈리아에서 이제 많이 포함이 됐겠죠.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듣기로 전북대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10일 동안 하루에 4시간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4시간씩 하면 한 40시간을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대학에 1학년 학생이 처음 들어와서 한 학기 수업하는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기초 이탈리아어, 이탈리아 이제 그 유럽 언어 공통 그 기준으로 A1 수준의 이탈리아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주간이 이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에, 뭐 A1 수준의 이탈리아 학습자가 갖춰야 될 문법과 어휘, 또 표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갖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법은 뭐 어디까지도 배우게 되냐면 우리 현재 직설법을 뭐 그거는 분명히 배우고요. 우리 이제 영어의 현재 완료에 해당되는 그 과거, 근과거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근과거.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시제도 미래 시제까지 배워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제 한 40시간 정도를 배워도 학습을 해도 기본적인 이제 문법은 과거도 배우고 미래 시제까지도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그 수업할 때 이렇게 의사소통 요소, 뭐 어휘 요소, 또 보면 이제 이게 문법 요소, 또 문화 요소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 요소는 우리 요건 이제 첫 번째 과에만 설명을 드린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법 요소는 이제 미래 시제까지 배우게 되고요. 또 문화 요소는 이제 이런 한 7가지 주제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또 이탈리아 사람들의 뭐 이름과 성, 또 이탈리아의 간단한 이제 지리 정보, 또 이탈리아 사람들의 여가와 스포츠, 또 뭐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뭐 편지를 쓰던가 전화하기 뭐 이런 것들 있죠. 또 커피와 바르 문화. 우리 바르 하면 이탈리아는 이제 커피 마시는 데가 일반적으로 바르입니다. 바르. 뭐 영어로 발음하면 바잖아요. 바 그죠? 네. 아, 네. 에,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이제 커피 마시는 데는 바르거든요. 바르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어휘 요소를 뭐 아까 일과만 드렸지만 여기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뭐 다양하게 충분히 이제 그 과거라든지 미래 시제를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어휘 또 또 표현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학습하게 될 겁니다. 한 7과의 어휘 소통 요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어, 다만 이제 어휘는 이제 A1 레벨이니까 아까 뭐 한 40시간 정도 배우는데 아주 많은 어휘를 배우기는 그렇고요. 대략 제가 생각하기는 한 500개에서 600개 정도의 이제 어휘를 배우고, 뭐 기본적인 문법 내용을 통해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제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